자, 안녕하세요. 싱크 시그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인터럽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발생할 경우 내가 인터럽트라는 것을 발생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간에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먼저 처리를 하고 다시 메인 하우스에 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복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이제 마이크로 아트메가 128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시트를 보는 방법은 자, 구글에서 올 데이터 시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로 칩스 들어가서 그렇게 다운 받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올 데이터 시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올 데이터 시트에 구글링 하면 자, 데이터 검색 사이트죠. 여기를 클릭해서 자, 아트메가 128을 검색을 하면 쭉 여러가지가 뜹니다. 자, 여러가지가 뜨는데 여기서 뭘 받으셔야 되냐면 쭉 누르다 보면 이건 16장짜리죠. 이런 거 말고 쭉 찍어서 내리다 보시면 여기 자 386페이지에 해당하는 아트메가 128 데이터 시트가 있죠. 이걸 다운로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PDF에 나오는 여기 다운로드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유용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 여기 왼쪽에 있네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럽트 벡터라고 있습니다. 아트메가 128은 인터럽트 벡터라고 있는데 인터럽트 종류들이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쭉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에 해갖고 인터럽트 벡터 쭉 나와 있죠. 자, 우선순위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해당하는 인터럽트가 리셋이네요. 자, 리셋은 아트메가 128 회로도에 따로 핀에 리셋 신호를 줄 수 있는 회로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 리셋이란 게 어디 있을까요? 리셋. 여기 있네요. 자, 리셋이라는 신호가 핀 20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시면 이 리셋 신호가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면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도 리셋 신호가 있는데, 자, 이게 보면은 자, 여기 아트메가 128을 보면 좀 띄울게요. 자, 아트메가 128을 보면 여기 버튼이 여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여기 작게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게 리셋 신호의 버튼입니다. 회로도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죄송합니다. 자, 리셋 신호가 위에 보면은 아트메가 패킹 부분 위에 리셋 위에 언더바는 아니구나. 하이바 위에 이렇게 씌워져 있죠. 위에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경우는 액티브 로우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하이 신호가 아니라 로우 신호를 줬을 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리셋 신호 버튼을 눌렸을 때는 이 버튼이 5V가 인가가 계속 돼 있다가 버튼이 누르는 순간 0V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트메가 128은 0V로 떨어졌을 때 리셋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인터럽트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인터럽트 벡터 중에 최우선순위예요.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트메가 128은 리셋 신호만 있으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다 초기화가 돼서 다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으로는 뭐 이게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또 패키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IMT라고 있는데 있을 건데 여기 있죠. PD 포트에, D 포트에 여기 그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핀이 4개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여기 있네요. PE 포트. 이걸 이용해서 외부에서 또 신호를 받아가지고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인터럽트로 가서 그 외에는 뭐 타이머, 그리고 뭐 SPI 뭐 통신 쪽, 이건 UART 통신 쪽, UART, USAT라고 그러고 UART, 그리고 그 ADC, 그리고 롬 EEP롬 중에 오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쭉 이렇게 인터럽트 벡터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여러 개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트가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 인터럽트 벡터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지면은 이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잘 짜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인터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샵 include avr interrupt.header 파일을 참조를 하고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빌드를 하면 뭐가 문제네? interrupt. 자,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플로러에 자, dependencies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면 interrupt.header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고 보고 쭉 내려가면 뭐 SEI 있고 그 다음 CLI, 자, 그리고 SI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일단 인터럽트를 구현하는데, 뭐 밑에 있는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잘 사용을 안 하지만 사용은 하긴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제어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인터럽트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타이머 인터럽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인터럽트는 인터럽트를 제어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자, 레지스터라고 하면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게 뭐가 있죠? DDR 레지스터하고 포트 레지스터, 핀 레지스터가 있죠. 그 IO 제어하는 레지스터, 이런 레지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인터럽트에서도. 타이머를 사용할 때도 타이머 레지스터가 따로 있겠죠. 혹시 타이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타이머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타이머라든지 이거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내가 설정해준 시간에 맞게 계속 인터럽트가 발생시키게 하는 걸 타이머라고 합니다. 자, 일단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ISR, 자, 이게 뭐 interrupt source register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는 부분에 대한 소스를 구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구하는 소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SEI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CLI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구성을 해보자면 여기는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사용되는 함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SEI는 얘는 뭐냐? 자, 인터럽트
enable 시작이라 해야 되나? 허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허용. 이건 interrupt 불허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interru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er이라는 이것을 함수를 실행시켜 줘야지 interrupt가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맨 처음 시작을 할 때는 interrupt가 허용이 안 되게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 함수를 사용해야지만이 interrupt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terrupt가 발생하다가 내가 interrupt 내용을 좀 바꾸고 싶을 때 interrupt를 잠깐 멈춰놔야 되겠죠. 그럴 때는 CLI를 사용해서 interrupt를 잠시 멈춰주게 됩니다. 뭐 이건 클리어 뭐가 되겠죠. 자세히 약어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interrupt를 허용하기 이전에 뭘 해주냐면 interrupt에 대한 레지스터를 초기화 시켜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사용해서 interrupt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타이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레지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전에 했던 소스를 잠깐 긁어 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했던 소스인데 굳이 지금 하시려고는 하실 필요 없고 일단 한번 가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는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 레지스터를 초기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거는 하고 624로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이건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터럽트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를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허용을 시키면 자, 얘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냐면 1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걸리게 지금 레지스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인터럽트가 걸려서 인터럽트 소스를 실행시켜줘야 되겠죠. 그 실행시켜주게 되면 1초 후에 여기로 빠지게 되는데 자, ISR이 어떤 인터럽트인지 명시를 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인데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은 자,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IO 헤더 파일에 쭉 클릭을 해볼게요. IO 헤더 파일에 지금 artmega 128이죠. artmega 128A하고 128이 있습니다. 자, 128A니까 128A는 artmega 128A를 헤더 파일을 또 참조를 했네요. 다시 IOM 128 헤더 파일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자, 여기에 자, 타이머 인터럽트 벡터라는 걸 인터럽트에 대한 벡터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익스텐셔널 인터럽트 리퀘스트 이렇게 써져 있네요. 쭉 내려가보면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걸 가져올게요. 이걸 가져와서 메인 함수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ISR 함수에 여기 파라미터에 이걸 써주게 되면 이 인터럽트 소스 레지스터는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 타이머 1을 초기화 시켜주고 레지스터를 초기화 시켜주고 허용을 시키면 얘는 1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걸리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여기로 빠져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LED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포트 XFF 출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포트 A는 밸류 값을 한번 줘봐야겠구나. 자, 여기다가 include standard IO 그리고 딜레이도 한번 줘볼게요. 딜레이.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가 줘야 된다고요? FCPU가 16MHz 짜리라. 이렇게 해주면 딜레이도 사용이 되겠죠. 자, 이걸 소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일단 LED를 하나를 일식 시프트 했던 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리어 8 언더바 T 해서 LED 밸류라 해야 되나? LED 카운터 밸류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포트 A에다가 LED 밸류 갑자기 머리가 경직된 것 같네요. 요즘 잘못 짜서 그러나. 자, 이렇게 하면 일식 증가를 하는데 if LED 밸류가 8이 됐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거 0으로 초기화시켜주고 8이 됐을 때는 자, LED 밸류를 0으로 다시 초기화시켜준다. 그러면은 일식이 이렇게 시프트가 되겠죠. 자, 일단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은 안 적어주고 일단 쭉 한번 다운로딩 해볼게요. 일단 이 소스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이 안되네? 죄송합니다. 편집하긴 하지만 일식 증가를 해줘야겠죠. LED가 다 켜져 버리네. 완전 바보가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다 켜진 게 아니라 빠르게 하나씩 시프트에서 켜지다 보니까는 다 켜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시프트에서 일식 하나씩 켜지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1초에 한 번씩 인터럽트가 걸리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기에 전역 변수로 인터럽트 8 어센 인터럽트 관리해서 LED 카운트라는 걸 타이머 카운트라 해야 되고 타이머 카운트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시켜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입니다. 자, 이 전역 변수를 일식 처해주는데 if 타이머 카운트가 10이 됐을 때 1초마다 한 번씩 걸리니까 10이 됐단 말은 10초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포트 A를 0xFF 다 켜져 버려라.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트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시 0으로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떡할까요? 1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발생을 하니까 타이머 카운트가 0에서 계속 일식 증가를 하다가 10이 됐을 경우, 한마디로 10초가 됐을 경우 포트 A가 LED가 모두 다 켜지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서 또 계속 10초가 후에 한마디로 10초 후에 LED가 다 켜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일식 시프트 돼서 하나씩 켜지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일식 시프트 되다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1초, 이 1초랑 저 1초랑 같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늘려볼게요. 3초로 늘려볼게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 걸리죠. 자, 계속 보시죠. 쭉 3초에 한 번씩 LED가 변화를 하다가 10초가 되는 순간 LED가 다 켜주고 다시 그 메인 함수로 돌아오면서 다시 3초 동안 LED가 시프트 돼서 다시 켜지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메인 함수가 계속 실행이 되다가 타이머 걸린 순간 LED가 다 켜졌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소스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자,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전에도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 논리에서 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타이머 인터럽트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AVR 인터럽트 헤더 파일을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레지스터를 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레지스터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허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인터럽트 처리하는 소스를 여기 IS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처리를 해주는 방법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인터럽트 종류가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명시적으로 여기 타이머 1에 대한 인터럽트다 이런 걸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타이머 인터럽트가 아니고 다른 거였을 때는 여기가 다른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여러 가지다. 그런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가 되겠죠. 대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다른 인터럽트에 대한 벡터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 벡터가 이렇게 따로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를 여러 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쓸데없이 강의가 길어졌네요. 편집으로 많이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렸으니 타이머 인터럽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그 다음 영상으로 찍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